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믿어온 상식을 일단 놓아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의 당연함의 반대쪽을 선택해 행동에 나갑니다. 해외에서 대인기, 24세에 70억을 번 젊은 억만장자 이만가지 씨가 밝힌 성공한 사람의 의외의 행동 원칙. 그것은 평범한 사람의 당연함과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7가지 원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성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메일에 쫓기고 친구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예정은 꽉 차 있다. 정신 차려보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1년이 지나도 제로 진전. 만약 당신이 바쁜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사람과 정반대의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만가지 씨가 말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 프로와 성공한 사람 2%를 나누는 행동의 원칙, 무작정 비효율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규칙을 자신에게 설치하는 것. 그것만으로 인생은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쿠쿠시바한테의 평범한 사람에게서 빠져나오는 7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개라도 도입해서 행동하면 당신이 성공할 확률은 확 올라갈 것입니다. 우선 1번째 원칙인데 NO라고 말하는 것을 배운다입니다. 한국인들은 흔히 NO라고 말하는 게 서툴다고 하죠. 상사나 손님, 친구에게 부탁받으면 거절하는 게 왠지 미안한 기분이 들어서 그만 권유나 의뢰를 받아버린다. 이런 일 있죠. 그 이외에도 프리랜서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거절하면 다음 일을 못 받는 게 아닐까.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사양하며 전부 떠맡아 버린다. 거절하는 게 무서워서 상대에게 미움받거나 그 후 일을 못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부 받고 있으면 집중력은 뺏겨버립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 반대. 중요한 것 이외에는 전부 잘라내고 가장 중요한 것에 전력 투구해 나갑니다. 해도 되는 초대, 미팅, 잡무, 겸사겸사 상담. 뭐 이런 해도 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만 씨는 말합니다. 이만 씨는 이 상황에 대해 이런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나무를 늘리는 것보다 잡초를 뽑는 편이 훨씬 정돈된다. 이거 굉장히 알기 쉽죠. 집 정리도 그렇죠. 정리정돈용 수납용품을 사버리는 것보다 물건을 줄이는 편이 집 안은 압도적으로 깨끗하게 정돈되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간단하지만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클라이언트의 권유를 거절하면 다음 일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은 걱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절하는 것보다 받는 편이 그 순간 훨씬 정신적으로 편합니다. 그럼 여기서 당신이 정말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일을 못 받게 되는 불안보다, 기회 손실보다, 클라이언트나 타인으로부터의 평가 아닙니까?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인기나 평판이 아니라 선택의 질이라고 이만 씨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받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에게 있어서 구경만 하는 손님 혹은 고객이 되었다고 해도 질 나쁜 손님의 부탁과 당신에게 충분히 돈을 지불해주는 우량 고객의 부탁, 어느 쪽에 시간을 써야 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량 고객이죠. 질 나쁜 고객의 일을 떠맡고 있어서 우량 고객의 일을 받을 수 없다면 바보 같은 짓에도 정도가 있죠. 이처럼 당신이 가벼운 마음으로 받은 한 개의 권유에는 그로 인해 잃게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만약 어느 권유나 업무 의뢰도 전부 중요해 보인다면 그것은 기준이 흐릿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익의 최대 효율을 노리기 위해 취사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고 이익에 직결되지 않는 것은 조용히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주위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까? 친구니까 싸게 해줘. 친구니까 친구 가격으로 해줘. 이런 말 하는 놈 있죠. 그리고 이런 말 하는 놈일수록 이쪽에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사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지 지인이나 친구에게 할인해주기 위해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구 가격은 반대로 비싸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깎는 게 친구가 할 짓입니까? 친구라면 내가 가진 기술에 경의를 표하고 충분히 돈을 지불해준다. 이런 사람이 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가격은 비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만약 장사를 하는데 친구니까 싸게 해줘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놈들은 질 나쁜 고객 확정이므로 거절합시다. 이야기를 되돌리겠습니다. 이를 거절하는 순간은 조금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만 씨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고 정중하게 전함으로써 관계성을 해치지 않고 본래 자신의 일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용기의 반복이 이윽고 압도적인 집중을 키운다고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집 안과 같습니다. 물건을 너무 많이 두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치우고 나서야 비로소 망설임 없이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NO라고 말하는 것은 정리와 같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좁히고 거기에 집중함으로써 그 외 다수의 평범한 사람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처음 1시간을 사수한답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일단 SNS 체크, 메일 답장, 뉴스 보기. 자고 일어난 멍한 머리로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만 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고객으로부터 온 메일 대응 같은 것을 먼저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려고 생각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아침 1시간을 만들다, 생각하다, 결정하다, 즉 크리에이티브한 시간에 쓰고 있다고 이만 씨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일 답장이나 SNS는 전부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 것에 대해 반응하고 있을 뿐이죠. 일일의 시작 방식이 그날 일일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만약 일일의 시작이 수동적인 반응으로 시작되면 그 후에도 계속 수동적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아침 제일 먼저 SNS를 톡톡거리고 있는 시점에서 그날 일일 평범한 사람 코스가 확정되어 버리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아침 제일 먼저 스마트폰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작업을 이 시간에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서 아침 1시간이 중요하다고 들으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 있지 않을까요? 이만 씨는 거창한 모닝 루틴이나 기상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의 1시간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딱히 아침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이 아침에 일어난 이 1시간은 스마트폰, 사람, 그리고 도파민을 대량으로 내는 게임이나 짧은 영상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시작되는 처음 1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것으로 해주세요. 게다가 밖으로부터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 습관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집중력이 근육처럼 자라나고 아침 1시간이 당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고 침대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꽤 바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디폴트를 설정한답니다. 당신은 오늘 일을 무엇을 할지 정해진 상태로 아침에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일터에 가서 자, 오늘은 뭐부터 시작할까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부터 시작할지를 고민한 끝에 그때 기분으로 정해버리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중요한 예정이 뒤로 밀리고 일일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약한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만 씨가 말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판단을 위한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결과 의지력을 깎아먹히게 되고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기 십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그 외 다수의 사람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1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정해진 디폴트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내일 할 일은 전날 밤에는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되면 이것을 한다. 자, 일어나면 우선은 이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둔다고 하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의욕이나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예정을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미리 정해서 그대로 움직이다니 자유가 없어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생각해버린 사람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건 정반대라고 이만 씨는 말합니다.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두면 망설인다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망설임을 줄이면 줄일수록 창조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이만 씨는 말합니다. 인생을 매번 제로에서 결정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디폴트 설정을 만들면 짐을 로커에 맡기듯이 홀가분해지고 행동의 폭이 단번에 넓어져 가는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세한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소 어긋나도 무너지지 않는 틀을 가져라고 이만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정해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일이 오면 예정을 한개 미룬다든가 컨디션이 나쁠 때는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한다는 식의 형태죠. 좀 이야기는 빗나갑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트레이더가 많으므로 트레이딩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거 방금 말한 것은 트레이딩에서도 똑같아요. 계속 이길 수 있는 트레이더는 반드시 자신의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트레이딩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기는 트레이더는 그때마다 판단해서 앞의 가격 변동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 그런 걸 알 수 있다면 순식간에 세계적인 부자죠. 1초 앞의 미래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기는 트레이더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의 가격 변동이나 자신의 매매 버릇을 분석해서 자신이 이렇게 하면 토털로 이길 확률이 높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인 거죠. 예외적인 움직임을 했을 경우 어디까지 참고 어떻게 되면 손절을 할 것인가 혹은 이익을 확정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트레이딩 세계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일일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죽어버리는 거죠. 좀 트레이더가 아닌 사람에게는 알기 어려운 비유였을지도 모르지만 매일의 디폴트 설정을 정해둔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라는 자신의 기준을 정해둔다는 겁니다. 이치로 선수가 시합날에 루틴이 정해져 있다든가 스티브 잡스가 같은 디자인의 옷밖에 안 입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같은 겁니다. 요컨대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까? 여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망설이며 어느 것으로 할지 결정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본래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한 집중력에 전부 쓰니까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결코 머리가 좋아서라든가 판단 능력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에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일 수 있는가. 여기가 승부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원칙은 스케줄이 아니라 에너지의 리듬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오후가 되면 가스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 사람을 만나면 소모된다.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수면 부족으로 판단력이 둔해진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건 시간 사용법의 문제라고 생각해버리거나 합니다. 회사에서도 상사로부터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는 말을 듣거나 하죠. 스케줄 수첩에 예정을 꽉 채워놓고 시간이 부족해를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만 씨는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이만 씨는 스케줄은 지도, 에너지는 연료다라고 말합니다. 지도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고 목적지에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우선 연료를 우선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는 시간을 줄이면 가동 시간이 늘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다음 날에 연료를 쓰면서 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자는 시간을 줄여도 당신이 쓸 수 있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으면 언젠가 어딘가에서 에너지는 끊겨 버리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예정을 채워넣기 전에 4가지 기본 사이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4가지란 수면, 식사, 햇빛,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들어서는 잘 의미를 모르겠죠. 요컨대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정돈해서 에너지를 잘 돌리라는 겁니다. 이만 씨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식사는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먹는지, 매일의 일상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수면의 질, 식사의 질은 에너지에 직결되죠. 우선은 베이스 에너지가 안정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햇빛이라는 건 자연광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 햇살을 쬐는 시간이나 밖에 나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므로써 체내 시계를 리셋하고 수면의 질을 더욱 높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 방식입니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에너지를 뺏는 사람, 당신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까? 같이 있으면 왠지 피곤한 상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나눠서 어울리는 시간과 빈도를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7시간 수면 확보, 아침 햇살 30분 쬐기, 12시에 가벼운 점심 에너지를 뺏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에너지원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스케줄을 짜고 있다고 이만 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일을 해낼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당신에게 있어서 용량 초과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이라는 건 목표를 달성하고 끝이 아닌 겁니다. 성공한 상태를 유지해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수면 부족으로 지쳐 있어도 돈만 있으면 성공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무리라는 건 지속되지 않아요. 무리를 계속하면 머지않아 몸을 망치거나 정신이 망가져 버리거나 하는 거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심신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계속 성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막 창업했을 때라든가 중요한 프로젝트로 일시적으로 어떻게든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때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면 에너지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라이프 스타일을 정돈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의 에너지 리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지, 밤 쪽이 창조적이 될 수 있는지,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 파동을 알고 그에 맞춰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가장 큰 투자처는 오늘의 내 에너지라고 이만 씨는 말합니다. 시간 관리에서 에너지 관리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같은 시간이라도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뺏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면 부족입니까? 아니면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컨디션 불량일까요? 쓸데없는 사람과의 만남일까요? 시험 삼아 이번 주 1개, 당신의 에너지를 뺏고 있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배제해 보세요. 수면, 식사, 햇빛, 인간관계를 정돈할수록 단시간이라도 농도 높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실감해 보세요. 5번째 원칙은 습관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90% 이상은 습관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의 습관을 도입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며 습관에 눈이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가 하는 정체성 부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에 포커스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표 설정을 매일 독서한다가 아니라 나는 배우는 것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한 습관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사람은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가? 정체성 부분에 목표가 빠져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정체성이 있으니까 습관이 몸에 배는 겁니다. 이만가지 씨는 정체성은 당신 행동의 80%에서 90%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프로페셔널이다. 나는 결과를 내는 인간이다라고 먼저 자신을 정의함으로써 행동의 대부분이 방향지어지고 망설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겁니다. 한 개의 행동으로 매일 덮어쓰기 해나가면 이윽고 그 정체성은 현실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름을 대는 방식을 바꾸면 미래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6번째 원칙은 달력을 감시 카메라 기록처럼 다뤄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당신은 무엇에 시간을 썼습니까? 바빴는데 뭔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야. 같은 느낌으로 반응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하지 않습니까? 달력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만 씨는 말합니다. 수첩에 쓰인 것은 사실을 그대로 비춥니다. 당신이 다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용무나 일, 얼마나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의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쓴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전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필요와 중요는 다르다고 이만 씨는 말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수입을 낳는 활동은 초록색 일상 잡무는 노란색 시간 낭비라면 빨간색이라고 색을 나눠서 기록을 해보세요. 빨간색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의 시간은 줄줄 새고 있다는 겁니다. 노란색 부분이 너무 많아도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초록색 부분을 늘리는 것이 당신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눈에 어디를 늘리고 어디를 줄일지가 정해집니다. 진실을 보면 다음 수는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이만 씨는 말합니다. 수첩에 기록한 증거를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연스럽게 명확해져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귀찮아 보이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자신이 한 일을 일일이 기록해 두는 건 평소 해본 적 없으면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라도 그렇지만 자신의 지금 현상을 안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반대로 자신에 대해 모르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지 모르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건 이런 꾸준한 축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귀찮아해서 아무도 안 하는 것에 성공의 힌트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원칙은 지루함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출근하며 전철을 타고 있을 때나 일하는 사이 휴식 시간 등 시간이 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톡톡거리고 있죠. 당신은 일일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만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루함은 낭비가 아니다. 영감의 준비 운동이다라고. 지루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많은 사람은 낭비라고 믿어버리지만 사실 그 여백이야말로 발상의 입구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직감과 상상을 데려와주는 열쇠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쉬운 샘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뷰스, 버스, 비엣 침대, 베트 욕실에 세 가지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목욕이나 침대 속 이동 중 같은 의식이 느슨해져 있을 때 인간은 창조성이 작동한다는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되어 있는 법칙인 겁니다. 음악 없는 산책, 스마트폰 없는 아침, 무언으로 집중 작업. 이렇게 자신에게 공간을 줌으로써 직감이 작동하고 해결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난다고 이만 씨는 말합니다. 지루함이라는 건 불필요한 것을 씻어내고 본래의 사고를 겉으로 내보내기 위한 시간입니다. 정보의 홍수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말로 중요한 물음과 답이 일어서는 겁니다. 현대인은 항상 자극을 찾기 쉽지만 성공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지루한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람, 그런 짓 하고 있으면 평생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은 지루한 시간을 굳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멍청이가 지루함을 피해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성공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행동 원칙을 해설해 왔습니다. 7가지 원칙 해설을 듣고 성공하는 사람의 어떤 공통점을 눈치채셨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건 망설임이라는 여분의 노력을 줄이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이번에 이만 씨가 가르쳐준 7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행동 원칙을 설치해보세요. 단 항상 끈질길 정도로 말하고 있지만 이거 오늘 말한 7가지 갑자기 전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은 무언가 1가지로 좁혀서 자신에게 도입해보세요. 그것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부터 조금씩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해 주세요. 작은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지금부터 당신도 성공하는 인간이 되어주세요.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이번에는 당 채널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하고 있는 이만가지 씨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행동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NO라고 말하는 것을 배운다. 아침에 처음 1시간을 사수한다. 디폴트를 설정한다.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한다.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한다. 달력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 지루함을 무기로 삼는다.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건 평범한 사람의 당연함의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전부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1가지, 당신이 이거라면 할 수 있겠다고 느낀 원칙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일어나서 바로 스마트폰 보는 거 그만두고 처음 1시간 자신을 위해 써본다. 오늘 밤 내일 할 일을 3가지만 정해두고 아침에 망설이지 않도록 해본다든가, 이번 주 1개만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나 습관을 배제해 본다든가,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이비 스텝이라도 성공한 사람의 행동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은 확실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2%밖에 없는 것은 98%의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2% 측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오늘은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건 실행할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좋은 이야기였다 하고 끝내고 조만간 하자, 나중에 하자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90%의 멍청이인 채로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행동에서 2%의 성공자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선택하는 건 당신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이 한 명이라도 많은 한국인에게 전해지기를. 그러면 성공자나 부자가 늘어나 한국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며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